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0월 1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방송을 조금 못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좀 어디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제 불장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려 보고 차트를 좀 여러 가지를 봐볼 생각이에요. 이제 BSV 볼 거고요. 그리고 뭐 에이다, 네오, 이오스,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BTC 차트와 리플 BTC 차트를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렸던 방향대로 잘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황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아주 암호 자산의 어떤 방향이 흐름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달에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제가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봐볼게요. 제가 한 열흘 정도 전부터 이 비트코인 큰 하락은 없을 거고 이 삼각 수렴하는 라인 안에서, 추세 안에서 그냥 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냥 큰 변화 없이 이 구간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올라도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뭐 큰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뭐 해봤자 한 3-4% 정도 있었나요? 제가 방송을 쉬는 동안 한 5-6%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뭐 이건 큰 상승도 아니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더 남았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반감기로 인한 큰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봐보시면 이때 첫 번째 반감기가 있고 나서 있었던 큰 상승이 있었고, 두 번째 반감기, 이 빨간색 선이 반감기거든요.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을 때부터 또 큰 상승이 있었었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뭐 한 반감기 이후에 큰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이때와 달리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반감기가 지난 후로부터 총 이제 537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537일보다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2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어떤 말씀이신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되게 우리의 어떤 이 투자가 되게 오랜 기간 진행이 되겠죠. 2년이라 하면은 이제 1년이 365일이니까 얼추 뭐 700일이 넘어가는 시간인데, 적어도 저는 이제 2022년까지는 봐야 된다. 2022년도 중순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투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꼈고요. 구독자님들도 좀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트코인이 알트코인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한 번쯤은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SV나 이제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 비트코인 형제들이 현재 큰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SV도 그렇고 뭐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다 거의 지금 저점 라인에 있거든요. 제가 라이트코인은 방송에서 본 적이 없는데, 라이트코인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하향 채널 안에 있지만 이제 최근 이제 19년도부터는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저점을 높이는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제 현재 이제 이 상승 구간에서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확신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라이트코인도 괜찮은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19년도 7월 같은 경우엔 진짜 저점에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19년도에는 거의 한 4배? 4배에서 5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구간이라는 거죠. 예, 채널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거의 뭐 5배, 4배, 5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라이트코인 말씀드리고 그리고 BSV도 한번 볼게요. BSV 차트가 정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그대로 잘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도 아마 다들 수익 구간이실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시면 바닥을 찍은 후로부터 그 큰 상승까지 걸린 시간이 약 한 25일? 대략적으로 25일이었거든요. 그럼 이때도 똑같이 바닥을 찍고 지금은 이제 20일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 패턴 그대로 시기까지 동시에 간다면 앞으로 뭐 일주일 안에도 쏴줄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도 큰 상승이 있기까지 28일이 걸렸으니까 예, 거의 앞으로 5일에서 열흘 안에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차트가 똑같이 가다 보니까 저 뭐 이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아마 10월달에 제가 예고한 대로 10월 만약에 알트코인 장이 긍정적으로 흘러줄 것 같고 BSV가 10월 중으로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BSV가 크게 쏘면 제가 생방을 한번 열게요. 다들 축하하는 기념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같이 이제 축하를 하면 서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테조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테조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라이트코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우상향하는 채널 안에 저점에 있는 구간인데 현재 테조스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테조스 코인을 만약에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금은 파는 구간이 아니라 그냥 홀딩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최근까지 테조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테조스 코인도 굉장히 유망한 알트코인 중에 하나고 이제 뭐 메이저급이죠. 그래서 테조스 코인도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더리움 BTC 차트를 볼 건데 이더리움이랑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더리움은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긍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때 구간이 바닥인 게 맞는 상황이고요. 바닥이 맞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때 쌍바닥을 찍었었죠. 그리고 올라오는 이평선에 맞고 이제 올라오는 이 구간이 저점으로 지금 잡힌 형태가 맞고 여기서 큰 하락이 있겠느냐? 예, 큰 하락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하락 없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더리움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긴 한데 리플은 조금 다른 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리플이 조금 더 상승률이 적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일단 스웰이 지금 한 5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스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상승이 많이 안 나와주는 걸로 봐서는 지금 리플은 약간 키맞춤 장세에도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리플 스웰이 호재로 작용해서 크게 펌핑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이라도 지금 들고 계신 분이 있고 스웰 때문에 들어간 분이 계시다면 스웰 전날 가격 변동을 보시고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비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플을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그 BTC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 BTC 차트,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그 차트 움직임은 우상향이거든요.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신규 채널을 형성한 상황인데 저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뭐 채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이 여기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여기 정도까지 요 채널까지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목표가가 저번에 봤을 때 한 비트코인 1300만원 기준으로 한 78만원이었었나요? 이거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이제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BSV가 크게 쏠 때 이더리움의 어떤 목표가 그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10월달에 이제 그 알트코인 순풍이 돌았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에 반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BTC 차트에서 우하향하는 채널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은 리플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많이 올라가 주는데 리플은 비트코인 대비 많이 못 올라가는 상황을 연출할 것 같다라는 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예, 리플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기존 패턴에서 리플은 바닥을 찍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닥을 찍으려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 리플이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기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주면서 리플이 그 BTC 차트가 바닥을 찍고 가는 그림이 맞아 보이고요. 예, 비트코인에 큰 폭락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리플 역시 큰 하락은 없지만 이제 BTC 차트에서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오코인이나 에이다라던가 다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오코인 같은 경우엔 제가 큰 상승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그 관점에는 같은 상황이고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엔 너무 그 지지 구간이 너무 그 저항 구간이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네오코인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가격이 엄청 저점이다 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게 좋은 가격대가 아니에요. 예, 신규 진입은 그렇게 권하는 그런 코인은 아니다. 예,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트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항 구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가격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레이튼을 볼게요. 예, 클레이튼이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와 줬는데 뭐 올라온 것도 사실 아니죠. 한 500원에서 600원 사이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 그림이고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보시면 고점 대비 거의 50% 하락을 했는데, 기존 패턴도 보시면 20년도 2월에도 20년도 2월이면 이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67% 하락이 있었네요. 과거 패턴대로 따지면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과거 패턴대로 가기보다는 새롭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외국 거래소에도 상장을 하고 이 클레이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제로 파이, 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파이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기존에 아무도 클레이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이 시절이랑은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시절에도 60-70%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락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제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만약에 70%가 빠진다면 정말 3863 루피아까지 빠져야 되는 건데, 예, 지금 가격에 거의 반토막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럴키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하락을 하는 게 이제 차트상 맞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하락을 이때는 78일을 해줬었고, 이때는 이제 한 달 정도를 해줬었는데, 지금이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예, 하락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레이튼이나 오리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력들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그런 것들,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설이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소설도 조금 공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다음에 가져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오리비체인인데, 오리비체인의 보팅량이에요. 이게 오리비체인 보팅량이 10월 7일에서 10월 8일에 올라갈 때 양이 거의 400만 개가 증가를 했거든요. 400만 개면은 얼마죠? 한 2억에 가까운 돈 맞죠? 2억 맞나요? 예, 2억 정도인 것 같은데 2억 정도의 돈을 누군가가 또 보팅을 했다. 맞나요? 잠깐만요. 아, 예, 맞습니다. 예, 2억 정도. 2억 정도면 사실 개인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거는 한 달 전보다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보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 이 보팅량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이 자산에 대한 믿음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잖아요. 이 보팅이라는 게 한 번 한 다음에 풀려면은 7일이 걸리는데 7일 동안은 가격 상승이 아무리 크게 나와도 팔래야 팔 수가 없거든요. 바로 보팅을 푼다라고 해도. 근데 그런 이제 불리한 점을 가져가면서까지, 그런 단점을 가져가면서까지 보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54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오리비체인의 어떤 가격이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 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오리비체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냐, 이미 대중화된 코인이 아니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암호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암호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리비체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이제 클레이튼 정도는 카카오톡 코인이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코인이 돼버렸죠. 근데 이 오리비체인 같은 경우엔 클레이튼에 대해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오리비체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리비체인을 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오리비체인이 살아남는다는 걸 가정하면 정말 무한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